오늘 단 하루 만에 여러분의 계좌가 5% 이상 불어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축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일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인공들이 다 먹고 남긴 찌꺼기를 치우는 청소부일지도 모릅니다. 코스피 5,900선 탈환. 이 숫자가 단순히 차트 위에 찍힌 점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용수철 효과가 터진 날이며 자본의 대이동이 시작된 역사적 기점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를 숨막히게 했던 전쟁의 공포, 고금리의 압박,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한꺼번에 치워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위로 폭발하면서 지수는 마치 중력을 거부하는 로켓처럼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는 반갑지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비옥한 토양을 휩쓸어버리는 홍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화려한 불꽃놀이가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화려한 파산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던 한강 물이 따뜻한 햇볕에 천천히 녹는 과정이 아닙니다. 거대한 빙판 밑에서 누적된 압력이 한계를 넘어서며 얼음판 전체가 통째로 뒤집혀버린 격입니다. 뒤집힌 얼음판 위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남는 사람과 차가운 강물 속으로 미끄러지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 반등이 실적에 기반한 진성 반등인지 아니면 공포가 겉인 뒤에 일시적인 착시인지 구분할 줄 아느냐는 것이죠.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시험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은 그 다음 시험에서 반드시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체력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안도감만으로 오른 지수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이런 관계의 장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소리 없이 짐을 싸서 나가는 영리한 자금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빨간색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산 종목이 내일 아침에 10%가 빠져도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남들이 사니까, 지수가 폭등하니까 무작정 뛰어든 묻지마 탑승입니까? 팩트 폭격을 하나 하자면 지수가 5% 오를 때 내 종목이 제자리 걸음이라면 그건 시장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축제의 조명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곳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0만 원의 벽을 깨부수고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이라는 전설적인 숫자를 화면에 찍는 순간 객석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동시에 폭주하며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무대 뒤편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셨습니까? 지금 이 장세는 마치 거대한 롤스로이스 한 대가 고속도로를 시속 200km로 질주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매달린 수천 대의 경차들은 엔진이 터져라 밟아도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는 형국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 증시는 샴쌍둥이 경제와 같습니다. 두 거인이 먹는 영양분은 넘쳐나서 몸집이 불어나는데 연결된 나머지 몸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루에만 각각 7%, 8% 넘게 폭등하는 동안 여러분이 가진 중소형주나 테마주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나요? 지수가 5% 넘게 올랐는데 내 종목은 고작 1% 오르거나 심지어 파란불이 켜져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의 돈줄이 단 두 곳으로만 미친 듯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봅시다. 반도체만 가는 시장은 결코 건강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한 집안에서 장남과 차남만 명문대에 보내고 나머지 형제들은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두 아들이 성공해서 집안의 명성은 높아지겠지만 집안 전체의 화목과 미래는 담보할 수 없죠. 삼성전자의 20만 원 안착은 상징적이지만 이것이 낙수효과로 이어져 다른 섹터까지 온기가 퍼질지는 철저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반도체로 돈이 쏠리면서 자동차, 바이오, 2차전지 같은 다른 주력 산업들의 수급이 말라붙는 빨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더 공포스럽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수많은 편식 장세를 목격했습니다. 이런 장세의 끝은 되게 비슷합니다. 반도체 거인들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서는 순간 그 뒤를 간신히 따라오던 종목들은 가차없이 낭떠러지로 밀려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반도체 비중으로 꽉 차 있지 않다면 지금의 지수 폭등은 남의 나라 잔치일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소외감이라는 독약을 마시고 있는 것과 다름없죠. 왜 내 것만 안 오를까? 라는 질문이 입가에 맴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장의 거대한 소외 구멍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두 거인의 주식을 사기 위해 무려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개미들이 역대급 배팅을 하며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 시점에 진짜 돈의 주인인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하루에만 무려 4조 원 가까운 쇼핑백을 채웠습니다. 지수가 5% 넘게 폭등하며 5,900선을 탈환한 원동력은 바로 이들의 쌍끌이 매수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갑자기 한국 기업의 미래가 너무나 밝아 보여서 혹은 우리 개미들이 안쓰러워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다고 믿으시나요? 죄송하지만 자본시장에 그런 낭만은 없습니다. 이들이 오늘 보여준 화끈한 매수세 뒤에는 철저히 계산된 환율의 마법과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는 차가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한국 시장은 백화점에 미친 마감 세일 기간과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80원대라는 기록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를 들고 한국 주식을 사는 건 이미 30% 이상 할인된 가격표를 보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즉,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너무 싸서 일단 담고 보는 겁니다. 이들에게 한국 주식은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환율이 꺾이기 전까지만 잠시 머물다 떠날 환차익용 정거장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수급을 뜯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고 기관이 3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물량을 다 받아낸 건 누구였습니까? 바로 3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폭락장에서 떨어질 때 사자며 11조 원을 투입했던 개미들이 정작 오늘 같은 역사적 폭등장에서는 본전 심리에 쫓겨 물량을 넘기고 시장을 떠난 겁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개미들의 주머니는 여전히 가벼운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정보와 자금력에서 밀리는 개인들이 겪는 전형적인 엇박자 투자의 비극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수많은 외국인 자금의 밀물과 썰물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감과 엔비디아의 GTC 2026 행사로 AI 반도체 열풍이 불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쇼핑카트에 담았을 뿐입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지정학적 양상이 조금이라도 뒤틀린다면 오늘 그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매수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매도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음악은 여전히 크게 울리고 있지만 파티장 문 밖에서는 벌써 시동을 거는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다. 외국인들이 나갈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케이크를 더 먹겠다고 줄을 서 계실 건가요? 오늘의 폭등이 가져다준 안도감에 취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위험은 무엇일까요? 평화롭던 한반도에 갑자기 날아든 포탄 한 발보다 더 무서운 건 그 포탄이 일상이 되어버린 무감각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치적으로 과장되었다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죠. 그 한마디에 코스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5% 넘게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의 언어와 자본의 생리는 전혀 다릅니다. 정치적 수사는 희망을 말하지만 차트 위의 숫자는 늘 공포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 시장은 화라산 바로 아래에 세워진 화려한 테마파크와 같습니다. 화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땅이 흔들리는데도 관리소장이 이건 단순한 치열이니 안심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라고 방송하는 격이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다시 줄을 서지만 발밑의 온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장되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리스크가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과장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진화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냉정하게 팩트를 봅시다. 시장은 이번 급등으로 전쟁 공포를 완전히 씻어낸 게 아닙니다. 단지 그 공포의 내성이 생겼을 뿐이죠. 문제는 이 내성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그러다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 순간 마을은 초토화되죠.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친 듯이 사들이는 건 한반도가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먹을 게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수많은 정치적 랠리를 지켜봤습니다.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오른 주가는 대개 그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더 깊은 골로 추락하곤 합니다.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흥분한 건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비정상적인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등은 반갑지만 이것이 비자형 회복의 시작인지 아니면 하락장 속의 일시적 불꽃쇼인 테드캡 바운스인지 냉철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괴한 현상이 하나 더 포착되었습니다. 반도체가 가구지수가 폭등하는데 정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유통과 소비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소비의 지도는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터져나온 미국 유통가 소식은 우리에게 아주 불길한 예언을 던지고 있죠. 월마트와 타겟 같은 대형 마트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벌이는데 정작 서민들이 애용하던 달러트리나 달러제너럴 같은 초저가 할인점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소비시장은 모래시계형 경제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허리인 중산층이 즐기던 적당한 소비는 사라지고 양 끝단으로만 부가 쏠리는 격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돈이 없어서 가장 싼 것만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설프게 싼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한 번에 대량으로 사서 단가를 낮추는 대형 마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즉, $1짜리 물건 여러 개를 사느니 $10짜리 묶음. 상품 하나를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가성비의 극한을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소비가 살아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소비의 패턴을 전투형으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볼까요? 우리 증시에서도 유통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 아니라 압도적인 물류망과 디지털 전환으로 효율을 극대화한 기업들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명품 시장의 상징인 루이비통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과실을 위한 소비는 죽고 생존을 위한 실용적 소비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미래의 기대를 반영하지만 소비 지표는 현재의 고통을 반영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 수조 원을 벌어들여도 당장 우리 집 앞 마트 물가가 잡히지 않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다면 그 상승세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 잔치가 우리네 식탁까지 이어지지 않는 단절된 성장은 결국 거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반도체 열풍에 취해 있을 때 실물 경제의 바닥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째로 삭제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식 결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주식을 팔고 이틀 뒤에나 돈을 만들 수 있는 T 시스템을 당장 오늘 팔면 오늘 돈이 들어오는 T형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언뜻 들으면 내 돈을 내가 바로 찾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 싶으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편의성 개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증시라는 거대한 호수에 초고속 모터를 달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가 완행열차를 타고 풍경을 보며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이었다면 이제는 탑승하자마자 시속 500km로 내달리는 자기부상 열차에 몸을 싣는 격입니다. 내릴 틈도 생각할 틈도 주지 않는 속도의 지옥이 열리는 셈이죠. 결제가 빨라진다는 건 자금 회전율이 극대화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사나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단 1초의 망설임이 전 재산의 향방을 가르는 속도전의 시대에서 과연 우르개미들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알고리즘 매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봅시다. T형 결제가 도입되면 가장 신나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거대 자본을 굴리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초단타 매매를 일삼는 스캘퍼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고성능 컴퓨터와 알고리즘으로 무장하고 0.001초 단위로 승부를 봅니다. 반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주문을 넣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속도에 치어기를 잃기 십상입니다. 결제가 빨라진 만큼 손실 확정도 빨라지고 뇌동매매의 유혹은 더 강력해질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더 빨리 타오르는 불나방이 되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코스피 8,500포인트. 여러분, 이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웅장해지십니까? 아니면 헛웃음이 나오십니까?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오늘 대한민국 증시를 향해 역대급 낙관론을 던졌습니다. 지금 6,000고지도 턱에 차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40%를 더 올라가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민 것이죠. 지금이 바로 쭉쭉 기회다라는 그들의 외침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들에게 신선한 고기 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월가의 거물들이 던지는 달콤한 사탕 뒤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바늘이 숨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모건 스탠리는 안개가 자욱한 낭떠러지 위에서 저 아래엔 황금의 땅이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부추기는 가이드와 같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튼튼한 로프를 몸에 감고 있으면서 맨몸인 우리 개미들에게는 용기만을 강조하죠. 그들이 말하는 8,500포인트는 가능성의 영역이지 보장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 하필 지수가 5%나 폭등한 오늘 이런 자극적인 숫자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건 탐욕의 눈이 먼 자금이 시장에 더 유입되어야 그들이 가진 물량을 비싼 값에 넘길 설거지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봅시다. 8,500포인트가 가려면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보다 2배는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는 루이비통 같은 명품 소비가 꺾이고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로 신음하며 유럽은 제조업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모두 감기에 걸려 앓아누웠는데 우리만 홀로 마라톤 금메달을 따겠다는 논리가 과연 상식적입니까? 비트코인 73,000달러 돌파? 이제는 디지털 금이라는 수식어도 부족해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디지털 상품 지위를 확립하며 채도권 자산의 왕관을 섰죠? 코스피가 5% 폭등하며 6,000고지를 향해 달릴 때 비트코인 역시 그 보조를 맞추며 자산시장의 거대한 쌍두마차로 올라섰습니다. 주식과 코인 한때는 서로를 투기라 비난하며 으르렁대던 이 두 숙적이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동반 상승하는 기이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자산시장은 풍선껌 경제와 같습니다. 돈의 힘으로 풍선을 힘껏 불어넣어 크기를 키우고 있죠. 주식이라는 풍선과 코인이라는 풍선이 서로 맞닿아 커지면서 시장 전체가 풍성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풍선들을 불어넣는 유동성이라는 공기가 무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 풍선이 터지는 순간 그 충격파는 옆 동네 풍선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어 한꺼번에 쪼그라들 위험이 큽니다.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조화되어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오를 때 코인 시장도 들썩이는 이 현상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피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공포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팩트를 체크해봅시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중반을 유지하는 건 기관 자금의 유입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기관들은 수익이 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는 냉혈한들입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 둔화로 현금이 귀해지는 순간이 오면 위험 자산인 코인은 가장 먼저 버려지는 1순위 퇴출 대상이 됩니다.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차갑게 식어버린 잔해와 어제보다 더 무거워진 숙취뿐입니다. 코스피 5% 폭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채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승부는 장이 열려있을 때가 아니라 장이 닫힌 뒤 복귀하는 시간에 결정됩니다. 제가 깨달은 단 하나의 생존 법칙은 시장은 절대로 모두에게 수익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의 시장은 거대한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지수가 폭등할 때는 모두가 즐겁게 춤을 추지만 음악이 멈추는 순간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가차 없이 탈락하게 되죠. 어제의 폭등으로 음악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소리가 커질수록 음악이 멈출 시간은 더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최종 생존 매뉴얼을 전해드립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종교처럼 믿으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점검하십시오. 반도체라는 화려한 조명에만 눈을 두지 말고 자동차, 원전, 로봇처럼 실체가 있는 섹터로 무게중심을 분산해야 합니다. 최소 20%의 현금은 생명줄입니다. 폭락이 왔을 때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던지는 물량을 여유롭게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현금에서 나옵니다. 수익은 확정 지어야 내 돈입니다. 화면 속의 빨간 숫자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적절한 차익 실현으로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주식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을 이어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오늘 5%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일 10%를 잃지 않는 방어력입니다. 지수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은 가족의 미래이자 여러분의 땀방울입니다. 6,000고지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서 저는 여러분이 가장 현명하고 냉철한 전략가로 살아남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대본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